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XRP 현재 가격은 3,483원이고요. 전일 대비 0.26%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가는 3,493원, 저가는 3,453원입니다. 자,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거래량을 보면 1억 8천만 XRP 이상이 되고요. 거래대금도 6,400억 원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한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정도 거래량이면 시장이 정체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강한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특히 최근 XRP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거래 이동이 포착됐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내부 자금 이동인지 아니면 더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전조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는 XRP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 지지가 유지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바로 이어서 XRP 고래들의 움직임과 시장 흐름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또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단 몇 분 만에 3억 8천만 달러, 5천억이 넘는 규모의 XRP가 이동을 한 건데, 이게 좀 단순한 트랜잭션 같지만 이런 대규모 이동은 시장 흐름을 흔드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포착된 거래는 알려지지 않은 지갑 간의 이동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죠? 장외 거래죠. OTC. 자, 거래들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대량으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거래소 입금 또는 출금입니다. 만약 XRP가 대형 거래소로 들어갔다면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장기 보유 의도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규모 자금 이동할 때 시장에는 두 가지 흐름이 또 생기죠. 매수세가 강할 경우, 그 다음에 매도세가 강할 경우. 자, 매수세가 강할 경우는 큰 손들이 XRP를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매도세가 강한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혹은 시장의 불안정감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XRP는 3,485원이었죠, 아까. 그 부분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런 거래들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바를 좀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거래가 나왔던 사례를 보면 XRP가 가격이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작년 10월 2억 XRP가 이동한 후에 이틀 만에 12%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 1억 1.5억 XRP가 이동한 후에 3일 동안 횡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같은 패턴이 좀 반복된다면 XRP가 조정을 받더라도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움직일 때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이동이 발생을 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RP 고래들이 이런 움직임이 장기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인지 그 힌트는 좀 거래 패턴 속에 숨어 있죠. 자, 이 부분은 공유방에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리플과 이 스위프트,
자, 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이 블록체인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 스위프트는 1973년에 설립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전 세계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국제 송금의 90% 이상이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스위프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송금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보다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원하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국제 결제를 혁신하려는 이 핀테크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XRP 레저인데, 기존 스위프트와 비교했을 때 XRP가 가지는 강점은 분명하죠. 거래 속도는 3에서 5초. 스위프트의 평균 3일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거래 비용 절감. 스위프트는 이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XRP는 단 몇 원 수준의 네트워크 수수료 결제를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죠. XRP 내전은 365일 24시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의 목표는 XRP를 활용해서 금융기관들이 직접 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기존 스위프트의 이 중개 시스템을 없애고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XRP를 실제로 채택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미 SBI나 스탠다드, 산탄데르 차타드 같은 이 글로벌 은행들이 리플렛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도 XRP를 활용한 송금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실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최근 이 RLUSD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 금융과의 결합을 과속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위프트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스위프트는 자체적으로 ISO 20022라는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도입하고 있고, CBDC와 연결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스위프트가 여전히 시장의 절대 강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XRP 같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특히 규제가 명확해지고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블록체인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다면 리플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 OCC가 미국 내 은행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우선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해졌어요. 이 말은 은행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나 송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 DLT라고 하죠. 이 기반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돼요. 자,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서비스보다 효율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전통 금융의 이 경계를 허물고 제도권 내에서 금융 디지털 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리플은 지금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 송금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 변경은 XRP에게 상당히 유리한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XRP 보유와 이 송금이 은행 시스템에서 더 활성화될 가능성, 그리고 리플의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이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계될 기회가 증가하게 됐고요. 스테이블 코인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XRP 활용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리플은 최근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금융기관들이 XRP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 대형 은행들이 이 OCC의 새로운 정책을 활용해서 XRP 기반 이 결제 시스템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XRP 가격과 이 거래량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역시 이번 이 OCC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이 디파이와 이 은행 간 연계를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은행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자산 보유와 투자 대상으로 인정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이 OCC의 결정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비주류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기존 은행 시스템과 블록체인이 점점 더 결합되고 있고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XRP 같은 국제 결제 솔루션이 금융기관에서 더 주목받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가입니다. 자, 규정이 완화됐다라고 해서 당장 모든 은행이 이 XRP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 XRP 시장에서 대규모 이동과 리플과 이 스위프트 전쟁 그리고 미국 OCC 규정 변경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겠죠. XRP의 대규모 이동은 단순한 트랜잭션이 아니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움직임 뒤에는 항상 가격 변동이 뒤따랐죠. 자, 그리고 리플과 스위프트의 경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국제결제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는 과정이고 XRP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OCC 규정 변경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좀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죠. 자, 이제 시장은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단순한 이 가격 흐름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더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자, 요즘 가격 변동이 좀 출렁거리고 있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차트는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목표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잖아요. 여기도 아니죠. 저희 목표는 5천 원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쪽에 이 목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차트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모든 건 다 뭐죠? 소음에 불과합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 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